보고요. 오늘은 전이대전의 설명에 입각해서 보겠습니다. 책 253쪽이죠. 자, 비는 길하니 원서하되 원영정이면 무구리라. 비는 길하니, 자, 원서라면 점을 처음 쳤는데 크고 기 오래 하고 바르면 그 다음에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이제 문왕의 괴사인데, 자, 문왕은 자, 은나라 말기 때 그 유료옥에 갇혀서 그 주역의 64개의 괴사를 쭉 썼죠. 썼고, 아마 이 괴사가, 물론 이제 그 문왕이 쓰실 때는 문왕이 그 독창적으로 쓴 내용도 있겠지만은, 때론 이미 자, 은나라에 여기 있고 하나라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나오던 그 글들이, 그러니까 쭉 회자되던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들 또한 종합해서 정리를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은 위풍맹편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이복이서하여 채무구원이여든 이 거래하고 이 거래하면 이야 그 다음에 회천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거북점을 치고 그 다음에 시초점을 쳐서 채가 허물이 없거든 이라는 말이죠. 바로 여기서 나오죠. 시초점을 쳐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처음 원서대 원영정이면 무구리라 라는 내용이 있죠. 그 채가 허물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비꾀죠. 뭔가 나를 도로 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네가 수레를 타고 네 차를 타고 오면은, 그죠? 한번 오면은 나는 재물을 갖고 갈 것이라 라고 하면서 서로 이 돕는 내용들을 그 노래한 내용이죠. 바로 비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로 이러한 그 점사라고 하는 것이, 괴사라고 하는 것이 두루 널리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저 위나라의 내용이니까요. 자, 이제 문왕에 그래서 괴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추측할 수 있는 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 두루 회자되던 내용들을 두루 담아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문왕이 쓰신 글 또한 두루두루 당시에 그 식자계층들한테 널리 회자되어서 쓰인다라는 것까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 비는, 앞에 거 안 뺐죠? 정자의가 이제 전체적인 비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대문 바로 앞쪽 걸 보겠습니다. 비는 서괴의 중필유 소비라. 비꾀는 서괴전에 보면 공자가, 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비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지수 사괴를 표현하는 거죠. 사라고 하는 이 무리들, 중래 무리들이 오면은, 자, 무리들은 필요 소비 반드시 돕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 비라라 하였으니, 공자 그래서 비꾀로서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비는 친보야라. 친하면서 친하여서 돕는 것이라. 아까 밑에 보면은 일작 비보는 비하라 이렇게 해서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곳에서는 비는 보야라 라고 해서 친자가 없다라고 이렇게도 나오는 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인지류 필상 친보 연후에 능하니라. 사람의 무리는, 무리류자로 해석해야 돼요. 반드시 서로 간에 친하여서 도운 뒤에야, 서로 간에 친하고 도운 뒤에야 능히 편안하느니라. 그러므로 기유 중즉, 이미 무리가 있으면 필요 소비하니 반드시 돕는 바가 있으니 비소위 차사야라. 그래서 비꾀가 그 다음에 무리꾀 지수사꾀 다음 하는 바이라. 위괴 상차하감하니 괴됨이, 자, 위에는 감꾀이고 아래에는 곤꾀이니 이 이체 얹으면 두 채로서 말한다면 수제지상하니 물이 땅 위에 있으니 물지상 절비무관이 망여 수지재지상이라. 자, 물건이 서로 간에 절비하여서, 절비 그러면은 매우 가까워서
사이가 없는 것은 수지재상, 물이 땅 위에 있는 것만한 것은 없느니라. 그죠? 물이 땅 위에 있다 그러면은 물이 땅 속으로 쫙 스며들죠. 이것만큼 천하에 가까운 것은 없더라. 그래서 물개로 두었고 선후천 팔계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수류습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자, 수류습하고 그다음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서 건께 선천에서 물개가 어디 있었죠? 수류습 뭐 서쪽에 있었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선천에 있는 자 이 곤괴에 요 밑으로 해서 내려가서 땅속으로 이렇게 잠기는 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되고 그래서 수지 비익괴가 돼서 땅 위로 지금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안으로 쫙 잠기는 상이 되는 거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물하고 가까우니까 그 물이 수가 흘러서 습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기를 머금고 있고 그래서 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습하니까 그 땅에서 모든 그 식물들,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건조한 땅에서는 살 수가 없죠. 건조한 땅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위비하라 비가 되느니라 우중효 개음연을 또한 뭐 여러 효들이 다 그 음이건을 독오 홀로 오효만이 홀로 오만이 다섯 번째 자리만이 이 양강으로 양의 강함으로써 거군이 임금 자리에 거처하니 중소 친부의 상력 친하라 무리들이 친하게 서로 붙어서 붙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주 긴밀하게 붙고 위 또한 임금 또한 아래와 친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괴가 되느니라 돕는 바가 도움이 되느니라 하고 했고 밑에는 그러니까 지수사괴 같은 경우는 이효가 그 주효가 되고 수지 비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오효가 그 주효가 되는 거죠. 오효가 주효가 되는 것. 자, 그래서 비는 길하니 원소대 원영정이면 무구리라 했고 이에 대해서 다시 정자가 비는 길도야니 길한 도이니 왜 그러느냐 인상친비 자위 길도라 사람들이 서로 간에 친하여서 돕는 것이 스스로가 길도가 되느니라 길한도가 되느니라 그죠?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므로 잡괴에 공자가 말씀하신 그 잡괴전에 온 비락사오라 그죠? 비괴는 도우니까 즐겁고 사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무리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라 라고 표현했죠. 인상친비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친하고 가까움에 필류 기도하니 반드시 그 도가 있어야 하니 이렇게 된 거죠. 그 도가 있어야 하니 구비 기도적 그런데 그 진실로 그 도가 아니라면 그 도라고 하는 거 무슨 도? 길한 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즐겁게 돕는 도가 아니면은 즉 유회고라 즉 곧 그 뭐냐면은 뉘우치고 허물이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필추 원점결기 가비자의 비지라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맨 처음에 점친 그 점괘 결단을 미루어서 그러니까 점괘 그 결단이 기라냐 흉하냐 등등을 미루어서 미루는데 그 가히 도울만 하면은 도울만 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돕는 것이라. 그 다음에 원서의 서자를 써서 서는 위 점결복탁 헤아릴 탁으로 해죠. 점을 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점이 되겠죠. 거북점을 헤아린 것이 비위시귀하라. 꼭 시초점으로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여기서 거북점과 시초점과 거북점이죠. 시초점과 거북점으로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라. 소비는 그러니까 소비 그 돕는 바가 그러니까 비꾀인 바에 득원영정즉 바로 그 우리가 돕는 바 비꾀가 아니라 위에는 돕는 바라고 해야 되겠죠. 꼭 이 그 비꾀만 가지고서는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돕는 바가 원영정즉 그죠. 그 크고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발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허물이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원덕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방식으로 하면은 원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어진 이해, 그죠? 그 어진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무왕이 바로 주나라를,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기까지에는 앞에서 누가 있었나요? 자, 후직으로부터, 자, 후직의 아주 오랜 그 선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공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까이로는 그 할아버지가 되는, 문왕으로 표현하자면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무왕, 아버지, 고공, 계력, 고공담보, 증조 할아버지죠. 그래서 고공담보에까지 이르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바로 아버지가 되는 누구의 문왕의 덕이 없었으면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주역 공부라고 하는 것은 3대가 적선하지 아니하면 불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 가끔가다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워낙 조선시대 때 주역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 왜냐하면 주역은 철저하게 혁명사상이기 때문에 자, 이 관리들을 뽑는데 주역을 제껴놨습니다. 그런데 주역은 분명히 공자가 지으신 최고의 통치 철학이고 제왕학이라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얼핏 보면 야 이렇게 하면 길하다 그렇게 하면 흉하다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라니까 이게 또 구미에 당기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서적 방식으로 횡행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주역을 공부하면 무슨 이득이 올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공부 함부로 니네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적선해야 된다. 자고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이거 글 못 읽는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어찌 보면은 이 주역이 잘못 횡행하는 데에 대해서 아마 어떤 지식인이 이거를 제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천수 손께 있듯이 이걸 공부해가지고 내가 송사를 잘 하려고 해서 천수 손께 보는 게 아니죠. 손께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송사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는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두루 써놓은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송사 잘해서 네가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 없죠. 실제적으로. 중간쯤 가다 이거 송사는 그만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공자도 송께에서는 송사가 없어야 하려면 애초에 뭐라고 해야 된다? 작사모식을 했죠. 애초에 무슨 일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처음부터 잘 도모해야 된다.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송사가 일어남이 없도록 애초부터 일을 잘 도모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영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내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내가 개과천선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당탕탕해서 될 일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된다? 바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곧은 마음.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대단히 지혜로워야 되죠. 자, 원영 우리가 인예의 지의 바로 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고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이걸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정고한 덕이 되는 거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 두루두루 만민이 들어와서 돕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일을 하는데 전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게 되면 바로 송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원형적 무근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 유군장지 도요 이렇게 표현했죠. 군장의 도가 되고 임금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른이 되는 도가 되고 그래서 원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선지장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장의 도는 뭐냐 바로 어진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 가히 상구요 가히
떳떳하게 오래 할 만한 것이고, 가히 떳떳하게 해서 가히 오래 하는 것, 떳떳하게 대대로. 그죠? 그 사람이 저 앞서서 지금 잠깐 뭐 해서 바르게 보이는 걸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안을 뒤지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결혼한다 할더라도 중매를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까지를 두루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 득정도니, 바로 정도를 얻음이니, 정도를 얻는 것이라, 여기까지 정도를 얻는 것이라. 상지 비하에, 그러니까 정도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할 줄 아는 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 두루두루 천도의 그 운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천도에 근거해서 바로 인도를 바로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정도를 얻어야 하는 것이니라. 상지 비하에 임금이 아래를 도움에 필요차 삼자하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두어야 하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되어서 이 세 가지 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5년 단임으로 해서 계속 임금을 대통령을 뽑고 하는데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원영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때그때 시류에 부합해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지 종상에 아래가 위를 따름에, 군주를 따름에 필요 구 삼차자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구한다면,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위를 따르는데 윗사람이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이 없더라, 덕목이 없는 사람 따르게 되더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통해서 와 하고서는 괜찮았다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우리 사회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오랜 동안 아랫사람들도 윗사람에 이런 덕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한 덕목이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서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런 세 가지를 요구한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치자를 뽑을 때 과연 이러한 원영정의 덕목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러한 사람이 정말 있게 되면은 두루두루 나라가 평안할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권력 말기쯤 되면은 이제 그 누수 현상에다가 두루두루 어지럽게 되는 거죠. 항상 공부할 때 우리 현실하고 같이 대비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두루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어제 우리 반경 읽었던 대목 나오네요. 구산양시 보면은 선왕들의 15기민하고 그 선왕들이 백성들을 15라는 거 뭐예요? 15로 하여서 향정 동전하고 뭐예요? 정전법이죠? 15H 오용십작이죠? 오용십작에 일육수 27화 38모 여기는 G27 사구금 그 다음에 38목 해서 아래 위로 전부 다가 뭐예요?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으니까 부다익과 칙물평시가 되는 거죠. 지산 겸기에 나옵니다. 많은 것을 덜어서 아래로 하는데 누가 해야 되냐? 천지자연의 이치를 두루 그저 알고 그것을 중도를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5가 되는 거죠. 바로 5의 황극의 임금만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오용십작이라 그랬죠. 5로서 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두루두루 고르게 배분하고, 그죠? 두루두루 그 이치를 활짝 열어서, 그래서 두루 다 고른 열매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선왕들이 15로, 그 백성들을 15로 하여서 향전이라고 하는 바로 정전법이 되는 겁니다. 향전과 바로 이 정전법을, 향전에 정전법을 함께 하였으니, 이거 모르면 이거 해석 괴상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우물이라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향전,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관리자 하나고 해서 그래서 구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보위 바로 일정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정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향전에 저 시골에서 저 밭을 가는데 기본적으로 다 같이
정전법으로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구부가 함께 하였고, 출입 상우하고, 그죠? 출입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들고 남에 서로가 그저 벗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망상조, 서로 간에 저 수망이라랑은 서로 간에 나라를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 마을을 공동체가 되니까 서로 간에 함께 지키고, 그 다음에 망조하고 서로 간에 돕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뭐예요? 서로 간에 붙들어주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전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선왕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나라 이후, 그러니까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춘추 이후로 정전법이 제대로 시행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한나라 때는 바로 뭐만 끌어왔더라? 우리 10월 유신 선포해놓고 충효사상 강조하듯이 똑같습니다. 한나라 때 이후로는 오로지 뭐만 강조한다? 충효만을 강조하죠. 그 충도 뭐냐? 나라에 대한 충. 특히 한나라 때 효를 강조했죠. 그래서 효를 잘한 사람을 가지고서는 관리 선발을 했더니 이것도 부정부패 많죠. 그러니까 청렴함을 같이 해서 효령제도로 관리 선발을 했고, 이후에 정전법을 시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송 때, 북송 말기 남송 시대에 이르러서 몇몇 의식이 있는 그 지식인들이죠. 이들이 나와서 뭘 하느냐, 그 여대림 형제들을 주축을 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향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향약의 규율들에 지금 해당되는 건데, 이 향약의 규율들은 이미 우리 서경에 나온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비라야, 그죠? 서로 상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가깝게 해야 이것이 바로 길한 바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시골에 가서 나 이제 지긋지긋해. 그래서 낙향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이거 적응 잘 애들 적응 못하죠. 왜? 시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늘 친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 그죠? 그 알 때까지 여기 접근해야 됩니다.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따 시켜버려요. 모르게 해서 자꾸 들이지 않냐면. 그래서 시골 생활 적응이라는 건 기가 막히고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그 섞여 사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산 밀유, 그 중산 무리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그죠? 이렇게 흩어지는데 탕석 이거면, 그죠? 아까 중산, 그래서 무리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길한데, 무리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그저 흘러가매. 그래서 탕석 이거, 바로 반경이 경땅에서 은땅으로 천도를 할 때에 바로 경땅이 계속 뭐예요? 홍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라는 것을 탕석 이거라 했었죠.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탕석 이거하니 바로 흉함을 가지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비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백성들을 돕는 괴.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임금 하나가 두루두루 아래에 있는 이 땅들을 실은 뭐예요?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땅의 고른 배분, 바로 이것이 정전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볼 것들이 참 많기는 한데, 저거 하나 볼까요? 그거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역시 한상주시 하나 둘 세 번째쯤 보면은 동그라미 하나 둘 세 번째 한상주시 찾으셨나요? 한 장 맨 끝에 지금 책으로는 한상주시 왈 범물고즈, 그죠? 물건들이 외로우면, 이 물건들이라면 사람들, 이렇게 뭐 다른 모든 동물 다 마찬가지니까, 뭐 사람이 외로우면은 위태로워지고, 그죠? 고즉 위호.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물 위에서 떨어지고 홀로 됐다 그러면은 잡아먹힐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제일 심한 게 우리가 양이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양은 뭐예요? 양은 물이 짓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물이 짓는다라고 할 때 양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양만큼 물이 짓는 그 특성이 강한, 대체로 모든 짐승들이
초식 동물일수록 뭐예요? 물이 짙죠. 그리고 작은 고기일수록 물이 짙죠. 그래야 큰 고기에다 대항할 수 있고 큰 동물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양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위태롭고 무리를 지으면은 강해지니 이 말 참 좋죠. 그래서 자 유학에서 더 일륜지도라고 하는 것도 잘 보라 이거예요. 부자와 부부와 부흥은 미유고요. 그죠? 아직은 외롭지 아니한 것이고 서로 간에 그저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뭉치는 것, 그 다음에 부부끼리 하는 거 외롭지 아니한 것이고 외로워서 고위 불흉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은 외롭거나 위태롭지 아니하여서 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륜지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여 살아야 된다. 모여 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부자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권력의 부와 돈을 가지고서는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 통해서 뭐예요?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친함. 그죠? 친함을, 그래서 부자유치인.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위가 아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가 이와 같이 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남녀 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만큼 가까운 사람 없죠. 부부만큼 가깝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죠. 싸우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한 집안에 아름다운 공주로 자랐고 한 사람은 저지간에 아름다운 왕자로서 서로 간에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게 가부장적사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른바 강한 자가 약한 자 억누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친하다 보니까 말 함부로 하고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하죠. 이렇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냐, 부부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분별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무 친합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게 더 심해지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다 보면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유별,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 잘했네요. 친함. 그 다음에 부부간에 또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는 서로 간에 남남이었는데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여기서 돈 거래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부부간의 관계에 돈 거래한다 그러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 너 그렇게 어렵냐?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해서 딱 그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벗은 뭘 가지고 만나야 된다? 일단 이문회우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 공부를 통해서, 그죠? 이러한 물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학위 시습. 학위 시습함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시습함에 나처럼 학위 시습하면서 불력 열화하는 거죠. 배우고 이렇게 했더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서 불력 열로화 해야 되는데, 나하고 똑같은 이러한 자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자가 바로 뭐예요?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붕이라고 표현했죠. 유붕이 자원방래니. 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조개죠. 조개가 서로가 두 짝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야, 너 좀 나하고 뜻이 맞냐 하는데, 이거 뜻이 맞느냐 하는데, 우리 보통 이붕은 뭐예요? 아주 뭐지, 죽이 잘 맞아서 맨날 술 마시고 뭐 하다가 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력 열화,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력 낙화 해서 공자가 붕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알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거죠. 그랬더니 증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 오도는 이리관지라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문회오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문회오하고 그 벗으로서 뭐라 그랬어요? 이후 네, 이후 보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부부관계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성인의 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떤 괴상한 사람들이 뭐라 하면 유교 자본주의 엉뚱한 소리라고 하는데, 유교 분명히 근데 자본주의하고 절대로적으로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이 자본을 어떻게 해서 고루 잘 배분할 것인가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사회주의적 요소가 되고, 중국이 그래서 설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북한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한 유교적 방식을 도입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교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분 누구예요? 한상주 씨 기가 막힌 표현 잘했죠. 그래서 부자, 부부, 붕우의
붕의 그저 외롭거나 위태로움이 있지 아니하여야 바로 흉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는 위심고로 비길이라.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그저 그것이 굉장히 이것이 심함이 되므로, 그래서 그 도하야 그저 가까워야 길하니라. 임금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외롭게 됩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돼요? 위태롭게 되고, 그래,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임금은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그 임금으로서 권위만 누리고 있다 보면은, 무조건 명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게 되게 되고, 신하도 자기의 발 아래 위에 군림만 하려고 하면은 그 임금은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령이어야 박내니 후면 부라도 흉이니라. 앞에 계속 이어지는 그 문왕의 괴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구리라 먼저 해놓고, 그런데 지금 아래가 편치 않아요. 불령이어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임금이 새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어제 서경 공부하신 분들, 반경이 은 땅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온갖 유언비어 날조해 가면서 백성들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들쑤셔 놓죠. 그러니까 그때 그 반경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화로서 이렇게 표현했죠. 대화로서, 말로서. 천자가 되면은 나름대로, 물론 이제 이 천자가 기득권을 그냥 무작정 누르고 이길 만큼의 힘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 천자의 세력하고 기득권 가진 세력들하고 이제 그 천자의 이 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하고 막 힘이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천자가 조금 더 컸겠죠. 크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저 천도를 하려면 그냥 민심을 얻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언비어의 그 놀아나는 백성들 거듭거듭 설득하는 대목이 반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특히 반경 중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스스로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령이나 내리는, 그래서 스스로가 편치 아니하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거죠.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더니 사방에서 왔죠. 사방에서 두루두루 와가지고 마침내 천도를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온다. 나중에 보니까 가서 봤더니 와, 이미 도시 설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오는 자들은 다 벌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탕임금 아니야. 반경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여기 협조하지 않는 자들, 나중에 뒤따라오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그 종자까지도 못 오게 한다. 종자라고. 이거 한인, 동이족들 잘 쓰는 말들이에요. 반경 잘 보면 동이족의 그 말들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후보면 뒤에 온다면은 아무리 부라도, 아무리 그 훌륭한 장부라 하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장부라 하더라도 흉할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 공부 편하게 하시려면은 시, 서 기본으로 깔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춘추까지, 네. 역시. 그리고 나머지 사서는 뭐예요? 교양 과목입니다. 교양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따로. 어떤 분들, 뭐 하시는 분들, 나는 논어는 아는데 뭔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논어는 아는데 주역은 몰라 그러면 안 되고, 주역은 아는데 논어는 몰라 그러면 이거 공부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인지 불능 자복이 안녕이러야 방차 내구 친빈이. 사람들이 능히 스스로가 그저 그 안녕함을 편안함을 스스로가 보존하지 못하거늘, 그죠? 스스로가 자기 혼자만 가지고는 그 편안함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못하니 안녕이언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인지 불능 자복히 안녕이언이,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니, 아니면 그냥 요즘 말로 안녕이니 이렇게 하면 되죠. 안녕이니 방차 내구 친비니. 그래서 바야흐로 또한
와서 어떻게 되냐 서로 간에 친하여서 돕는 것을 자 구해야 하니 득 소비즉 그래서 돕는 바를 얻게 되면 능복이 아니요 능히 그 편안함을 보존하고 단기 불령지 시하연 그 편치 못할 때를 당하여서는 고의 급급이 구비언을 진실로 급급하게 그저 와서 그저 그 돕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래서 급급이다 그럼 물들급자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저 그 불편한 때를 그러니까 편치 못할 때를 당하게 되면은 진실로 서로 어떻게 돼요? 급급하게 그냥 막 가서 물이 와서 그냥 서로 간에 우리 좀 도와달라 해가면서 구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약 고립 자시하여 그런 독립 그런데 홀로 서서 스스로를 믿고 나 돈 있어 나 학벌 좋아 나 잘났어 해가면서 홀로 그저 독립해서 스스로가 믿고서 구비지지 불속이 후즉 부실 부여도 즉 수부라도 역흉이니라. 그런데 이제 홀로 그래 자기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돕기를 구하는 뜻이 도우려고 여기서는 이제 도우려고 하이 저것들 뭐 그저 보는 거 하는데 뭐 하이 저 하찮은 것들 뭐 지들끼리 뭐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민중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 무지렁이들이 지까지 것들이 해봤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돕기를 구하는 뜻이 그죠 그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도 빨리 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은 네 아무리 그 뭐 돈 많고 학벌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수부라도 또한 흉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필부의 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장부 개념으로 표현하는 건 원래 남자를 부 개념 또 지압이 부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여자도 나중에 남편의 지위가 높아지면 요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의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두루두루 꿰뚫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부 개념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두루 천지자연의 이치를 꿰뚫고 제법 아는 사람 그래서 장부 개념으로 쓰고 그래서 우리 장부할 때 그죠? 장부도 두루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부라도 오직 흉하는데 그죠? 부유흉이온 황유약자화 그죠? 그러한 견실한 그 장부라도 오히려 흉한데 하물며 유약한 자야. 유약한 자임에야. 유약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부모 돈 많고 부모 권력 믿고 또 우리 형이 뭐 우리 형제간이 어떤데라고 하는 거 믿으면서 별 볼 일 없는 자가 까불어대면은 그 다음에 뭐 불에 보도 편하죠. 자 부는 강립지칭이요 그랬죠. 강하게 서는 사람, 그죠? 홀로 강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니 전에 왈 이른바 자남은 부야라라고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전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춘추 좌전에 자남 그러면은 바로 공손초를 얘기하는 공손초. 그때 자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초. 공의 아들이니까 공손초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도 당연히 공이니까 나중에 공손초 이러면 초가 되겠죠. 공자인 바로 자남이 부예라라고 했는데 요 내용 나중에 춘추 공부하면서 아마 소공 원년편에 나옵니다. 소공 원년편에 그 서우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손추를 두고 참 뭐 잘났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내용일 텐데요. 나중에 소공 원년편 공부하면서 한번 보면 되고 자 또 말하기를 시위 비부라 하니 또한 거기에서 나는 비부라라고 하니 바로 좌전 애공 11년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불성장부야라. 그죠? 여기서 비부라고 했는데 그때 장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직 장부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였으니 범생지지간자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
미유 불상 친비 능 자존자야니. 그죠? 서로 간에 친비하지 아니하고 능히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자 있지 아니하니 수 강강지 지라도 모름지기 강강함이 지극한 자라 하더라도 미유능 독립자야라. 능히 홀로 섬을 두지는 못하느니라. 아무리 잘났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도움이 없다라고 없이는 아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무슨 공을 세워놓고 혼자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도 아마 보면 알 겁니다. 야, 공부하는데도 주변이 돕지 아니하면 공부 못하죠. 공부하고 싶어도 나는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 계속 우환이 일어나 보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도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역경을 딛고 공부했다. 이거는 나름대로 그는 가난했을 뿐이지 주변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뭐 등등은 두루두루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강함이 지극한 사람이라도 능히 홀로 서지는 못하니 비지 도는 양지 상구하니. 그죠? 비의 도라고 돕는 도라고 하는 것은 비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양쪽의 뜻이 서로를 구하는 데서 말미암으니 내의 부족한 점을 저 사람이 갖고 있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저 사람이겠구나. 나를 돕는 자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은 혼자 아무리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서로 돕는 것이고 교학상장이라는 게 그거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공부해서는 잘 몰라요.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를 물어보면 아차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공자가 누구예요? 자공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뭐라 그랬어요? 빈이 무첨하고 가난한데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한데도 교만하지 아니한데 선생님 저 어때요? 그랬죠. 그랬더니 공자가 가하나 그랬죠. 가하지만은 뭐라 그랬나요? 빈이락하고 그 다음에 부이호래면 가난한데도 낙천지명할 줄 알고 부유한데도 얘를 좋아한다면 그죠? 이래야 이제 된다 그랬더니만은 뭐라 그랬어요? 여절여차하고 여탁여마라니 바로 이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내가 비로소 나를 그죠? 뭐예요? 너와 더불어서 시를 얘기할 수 있다. 요 얘기는 참 조금 다르구나. 그 얘기 말고 나를 저기 누구였었죠? 아내는 종일토록 얘기하는데 나 도대체가 이게 싫다. 뭐하다 묻는 거 하나 없었죠. 도대체 아내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원래는 이랬었죠. 뭔가를 물어보고 대답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 이제 아내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질문도 없으면은 나도 이제 뭔가를 통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죠. 그런데 한 사람 저기 있어. 진사패인가요? 진사패가 저기 공자한테 물어봤었죠. 자기 나라 왔을 때 소공이 얘를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하면은 같은 성씨에 동성 혼인 금지가 돼 있는데 당시 오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얘를 아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얘를 아는 자이다. 그럼 자기 군주에 대해서 그래 아니라라고 대답하나요? 그래 달리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진사패가 공자 제자 붙들고 나는 말이야 군자는 당을 짓지 않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너네 선생 보니까 말이야 자기네 나라 군자라고 이렇게 감싸 돌더라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죠. 또 이제 제자가 또 쪼로록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진사패가 그러던데요. 했더니 내가 잘못을 하면은 나를 그래 깨우치는 자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하셨는데요. 다 교학상장 방식이죠. 홀로 절대로 설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 공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래도 이 무도한 사회에 도를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이 없었다 그러면은 공자는 절대로 그 도를 일으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래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천명, 그 천성을 보존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또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공자가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철안주의를 하면서 바로 도를 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상황에서 정치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글을 정리하시죠. 글을 정리해서 덕분에 그 도가 오늘날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공자가 이와 같이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것도 또 뭐예요? 제자들이 뭐냐면은 선생님의 말씀을 두루 찾아가지고 논어라고 하는 글로써 묶었기 때문에 후대의 공자의 이 글들이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구하는 것이니, 그런데 양지불상구즉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의 그 뜻이 서로를 구하지 아니한다면, 그래 내가 잘났어, 내가 저런 놈한테 뭘 기대해, 어쨌든 정당 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에서 양보도 아니하는 경우는 규의라, 어긋나느니라. 그래서 화택규계의 규가 되는 거죠. 이건 딱 붙어 있는 것인데, 화택규라고 어긋나는 게 바로 이거죠. 사람 어긋날 거, 불특이라라고 할 때 사시불특이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뭐 끼고 있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해가면서 주살직자 해가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화택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화택규. 불은 불기에다가 밑에니까 불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죠. 상극인데 상극이라 하더라도 만나야죠. 만나면은 화해가 됩니다.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싸우는 중에 화해가 되는데, 불은 불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돼. 그래서 여기에 반대가 되는 거. 서로 간에 상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만나서 서로를 고쳐야 됩니다. 자, 역시 물하고 불이죠. 상극이죠. 그런데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 불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귈 수가 있습니다. 만나죠. 일단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서로 고집들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혁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택화, 혁괴가 되는 거죠. 좀 더 강력한 그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고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입니다. 수화불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되 이게 맨 뒤가 뭐냐면은 소인형면이라라는 말 있죠. 소인은 형면이라, 그게 수화불상석이라. 그래서 역시 나를 일으키는 자는 그 아무개인자. 수화불상석이라. 그런데 서로를 뭐라고요? 진짜 처음 한 것 같아. 불상석이라는, 서로가 서로를 만약에 말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 밑에가 우리가 후천팔계에서 물이 되고 불이 됩니다. 어디에서 저기 홍범에서 보면은 일활수 오행을 표현할 때 먼저 일활수 그랬죠. 이활화 그랬습니다. 물하고 불은 생명유지의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고 물은 춥죠. 물은 굉장히 춥니다. 우리가 그게 어디서 느끼냐면은 여름에 바닷가에서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죠. 이미 입추 때 되면 바닷물 속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열대 지방에 보면은 열대 우기가 계속 되면은 굉장히 춥죠. 사람의 몸의 온도는 37도가 되는데 37.5도가 되는데 비는 그보다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비가 오면 몸이 차가 돼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애들 돕자 그러면서 털실 떠가지고서 보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추워요, 비가 때문에. 그래서 뭐가 살려면은 뭐냐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활수요, 이활화요가 되죠. 불기운의 따뜻함이 있어야 그 물 속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활목이라 그랬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서로는 상극이에요. 상극인데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서로 간에 쏜다. 불이 여기를 쏜다. 어떻게,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수압 상석일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쓰느냐? 불났을 때. 불났을 때는 물을 가지고 완전히 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뜨거운 기운을 해서 불을 좀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석이 된대. 그러니까 조금 말리는 것은 불상석이죠. 서로 간에 살려면은 적절히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혁명을 해서 고치는데 맨 위에 보면 군자 표변이요 소인 혁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군자는 그래서 빨리, 그죠? 표범처럼. 여긴 대인 호변이지만은 호랑이보다 조금 덜 댕겨서 표범입니다. 그래서 얼른 군자는 그렇구나 하고서 빨리 고치는데, 소인은 못 고쳐요. 그죠? 공자가 상지하오는 불린이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성인과
매날의 하치에 어리석은 사람은 서로 고치지 못하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만약에 저기 고치려고 하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쥐를 만약에 몰아서 저기 다 없앤다 해서 저 구석으로 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쥐가 사람 달려듭니다. 왜냐? 근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면이라 얼굴 조금 고친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살살 잘 끌어내고 그래 계속 범뻥하게 한다고 그때는 이제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죠. 고친다라고 해가지고 형면에 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나 다 따르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합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냥 놔둬야 되죠. 일정 정도. 바로 이제 그게 수화불상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긋나느니라 규라. 구는 회무기하하니 임금은 그 아랫사람들을 회그러면 다 품어서 그죠 의무하니 어루만져 주니 어루만져 주고 주는 것은 군 회무기하는 하친비어 상하나니 아니다. 군은 아랫사람들을 회무하고 그러니까 회무기하하고 아랫사람은 그렇게 먼저 윗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은 친모 상하나니 윗사람에 대해서 친하면서 윗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필하니 도와주니 친척 붕우 향당은 개연이라. 친척과 그죠 우리가 가까운 붕우들과 향당들은 마을이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러하느니라. 그러므로 당 상하 합선예라. 그래서 위아래가 합당이 반죽됐나요? 합지 위아래가 합지 뜻을 합하여서 서로 따르고 상종하고 구무상구의즉 이흉의라. 그런데 진실로 구차히 그죠? 진실로 서로 간에 여기 진실로 해야 되겠네. 진실로 서로 간에 구하는 뜻이 없다 하면은 그냥 말로만 자 평양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국회의 최고의 수장이 있고 한 당의 대표가 있다 그러면은 언론으로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이렇게 평양을 갈 거니까 같이 동행하면은 민족화합에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미리 가서 다 정지 작업을 해놔야죠. 정지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같이 가기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면은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뒤덧없이 나도 방송으로 들었다 그러면은 그 이른바 입법부의 수장 무지무지 기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 왜 그러시지? 노망났나 했는데 그러한 정치적 관계 이게 정지 작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진실로 서로 구하는 뜻이 아니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 그러면 또 말하기는 좋죠. 야 대승적 차원에서 했는데 너네들 왜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전지주의입니다. 내가 옳은데 나는 절대선인데 니들 왜 안 해? 이런 식이 되면은 억압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적 방식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한 끗발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다 떨어져 나가고 흉할 것이라. 대저 인정이 상구적 합하고 대저 무릇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구한다면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도 진실로 구한다. 참 진실이란 말 함부로 쓰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구하면 합하고 상지즉 그런데 서로 간에 이때는 버틴다라는 거죠. 지라고 하는 건 붙들 지자니까 자기 그 가진 걸 가지고 서로 버티게 되면은 규하니 어긋나니 상지는 상대 막선야라. 서로 버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간에 그저 바라면서 서로를 기다리면서 먼저 하는 것은 없느니라. 서로 버틴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인지상친이 고유도나 사람이 서로 간에 친한 것이 원래 진실로 그저 도가 있지만은 연이 욕비지치 불가 원년이라 그죠. 그러나 서로 간에 돕고자 하는 그 뜻을 가히 느슨히 할 수는 없느니라. 그 다음에 주자를 보면 비는 친보야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호는 양강으로 거상지중이 듣기 정하고, 그죠? 맨 윗자리에서 구호, 다섯 번째 임금자리에 가운데에 거처하면서 그 발음을 얻었으니, 양이 양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으니, 상하 오미 비종지하니, 아래 위에 있는 다섯 음들이 다 도우면서 따르니, 일인이 무만방하고, 자, 오라고 하는 그 구호의 임금 한 사람이 두루 만방을 다 위무하고, 이 사해의 앙일인지 상이라, 그 사해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우러르는 상이니라. 그러므로 서자 득지적 당위 인지소 친보라. 점치는 자가 만약에 이 빅기회를 얻었다 하면은 마땅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가까이에서 친하고 돕는 바가 되어야 하느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 사람들을 위해서 친하면서 돕는 바가 되어야 하느니라. 연이나 제필서의 자심하여. 근데 이제 주자는 이제 그 점서로만 필요하니까 만약에 두 번을 점친다면은 거듭거듭 점을 치면서 스스로를 살펴서, 그죠? 살펴서 근데 반드시 여기서는 원서오대 그 원영정이면 그런데, 그죠? 이때 원서오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주자는 참 이게 해석을 조금 달리 했죠. 원서라고 하는 것을 점치는 것을 근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것을 근원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이 설을 뭐냐면 시초점을 근원으로 하되, 지금 이 뜻이에요. 주자는 시초점을 근원으로 하고, 그죠? 그래서 시초 근원으로 하는데 거듭 점을 쳐서 스스로가 살펴서, 그래서 원영장하고 장이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고의 덕 연후에, 그러니까 원하고 그 다음에 정을 먼저 했죠. 정하고 원은 잠깐만. 점을 쳐서 일단 그거 아까 제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점을 쳐서 원의 선장이 있고 이렇게 되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지장야라 그랬죠. 원의 선장과 이렇게 됩니다. 원의 선장과 그 다음에 영의 정고한 덕인 후에야 이렇게 돼 있죠. 원영정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원은 성지장야라라고 하는 이러한 원덕과 그 다음에 영과, 그다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고한 덕, 아까 정이라는 게 있죠. 그 정을 오래도록 하여야. 아까 주자는 그 원영정의 정을 목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 정을 여기에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정고는 정고하다. 그래서 정고하다 이렇게도 앞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네. 같이 정은 정야라. 하나만 하시지 그랬어. 원정을 덕이 있은 연후에 가히 그 다음에 무리들이 다 마땅히 돌아와서, 그죠? 마땅히 돌아온다는 건 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돕는 것이어야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기미비 아직 돕지 아니해서 불안함에 있는 것 또한 아직 돕지 않아서 불안함에 있는 자도 또한 장개 내귀치나, 그죠? 장차 또한 와서 다 귀순하겠지만은 약우지후지즉, 그러니까 아직 돕지 아니하여서 불안한 자도 또한 결국에는 나중에 와서 다 돌아오지만은, 이거는 뭐냐, 이제 반경이 천도를 할 때 설득해서 애초부터 먼저부터 온 자들도 있지만은 유언비어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자꾸 지금 억압을 하는 거지. 너 가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 네 있는 거 다 뭐예요? 너 거기 해고시킬 거고라고 자꾸 해보세요. 그럼 가족들 굶어 죽겠다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그죠? 이 임금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쪽이 진심인 것 같아서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데, 그런데 또한 아주 더디게 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그 뭐 좀 이런저런 것들을 좀 누리던 자들 나중에 온 뒤에 이르면은 이러한 사귐은 이미 그 이러한 사귐이 이미 그 단단해지고 고착되고 정고하고
후레, 이거 지금 세 개로 나눴네요. 자, 하나는 아직 그 들어왔을 때 불안한 자, 그 다음에 조금 더디게 온 자, 더디게 와서 잃은 자, 또한 이러한 사귐이 또 이미 단단해지고, 이고하고, 괜찮다 여기까지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레라고 하는 거, 불령 방래 후면 그 부라도 흉이라라고 하는 것은 필에 저 이거죠. 저 오매 너무 늦었다 이만입니다. 너무 늦으면은 흉이라라고 해서 지금 주자는 세 단계로 표현했네요. 지금 주자 세 단계로 표현했으니 그러니까 흉의리라 양욕피인즉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시 반관치이니라 또한 이로써 돌이켜서 보아야 할 뿐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254쪽 맨 끝에 있는 주자의 원서오대라고 하는 것을 원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제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서. 거듭 점쳤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에 근거를 하냐면은 아마도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은 본인이 여기다 해석을 쭉 해놔야 되는데 지금 해석을 좀 안 해놨죠. 무슨 소리냐면은 홍범에 보면은 우리가 복서인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죠. 복서인 세 사람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복서인 3인 태건 그죠? 그 사람들 골라서 복서인 3인을 자 가려서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이거 치는 사람 이거 치는 사람 뭐예요? 각각 세 사람이 되겠죠. 각각 세 사람이어야 되지. 왜냐면 그럼 누구를 둘 주고 누구를 하나 준다 이렇게 되니까 맞지 않습니다. 항상 점을 치는데 3세판입니다. 세 번을 치는데 그럼 또 치고 또 치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거북점을 친다 그러면 세 사람이 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치는 것이고 그래서 세 사람이 쳐서 항상 뭐예요? 다수결이죠. 세 사람이 모두 다 맞고 이제 앞에서 이 점을 치는데 단순히 점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미 조정회의 거치고 밑에 저 여론 수렴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치는 겁니다. 다 했는데 다 좋다 그러면 굳이 점을 안 쳐도 되지만 또 혹여 무슨 일이 있어서 점을 칩니다. 그 세 사람이 점을 쳐서 다 이것도 오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 당연히 똑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 그래서 2대1로 하죠. 다수결로 표현합니다. 다수결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두루 그렇게 되면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으면 또 뭐를 하냐면 다시 시초점을 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점을 쳐서 그 점결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주자의 제서라고 하는 것은 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그래서 두 개가 돼 전부 다 원영정이면 이런 의미로 이제 주자는 해석한 걸로 봐야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